근데 나는 이번에 평가위원장이 사임한 예. 건 그분은 진짜 용기 있더라고요. 아니 저는 진짜 우리나라 그 대법원장도 지금 김명수 대법원도 되게 안타까운 게 아니 본인이 개인이 아니잖아요. 조직의 대표로 있잖아요. 예. 아니 제3자 변제라는 방식으로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을 흔든 거잖아요. 그럼 대법원이라는 조직 자체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법원의 수장으로 한마디 하던가 사임하던가 해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면 사임은커녕 아니 한마디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진짜 자기 말이 없잖아요. 근데 한마- 나는 이번에 뭐 평가위원장, 평가원장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개인적으로는. 그 나갈 때 비판 좀 하고 나가야지. 그냥 나갔잖아. 뭐라고 그랬어? 일정 정도 비판했죠 지금. 좀 더 세게 해야지. 이렇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수능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냐? 두고두고 교육평가위원장으로서 하실 텐데. 너무너무 화가 근데 난다. 그리고 아는 나는 사람이에요? 이주호는 되게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주호는 되게 비겁한 사람 같아요. 원래 그러지 아니 않았나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만들어 놓은 지금 사단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본인이 사임을 해야지. 그 국장 자르고 지금 원장님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자기 원하는 사람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진짜로요? 그럼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게 아니, 카르텔이지. 왜냐면 그런 게 카르텔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물론 수능 문제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전 정부에서 임명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지금 평가원장도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국장이라는 사람은 유은혜 부총리가 교육부 장관 할 때 네. 그 당시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생각을 해봐. 그게 다 연동돼 있는 거야. 그냥 단순히 네. 수능 문제, 그것도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냥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흔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이참에 잘 됐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주호 장관 입장에 자기 측근들 거기 앉히면 되잖아요. 2명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투자를 하면 생겼다고? 그렇지. 근데 이주호는 지금 이 사안의 책임을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같이 해야죠. 본인이 듣고 어. 일종의 그런 거냐. 지금 이 흐름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 왜 국어에서 비지문 문제가 나오냐. 교과서에 있는 지문만 나와라. 근데 여러분 문학하고 비문학과 관련된 지문이 있어요. 그리고 교과서는 18종이나 돼요. 국어 네, 교과서가 네, 맞아요. 18종이나. 네. 근데 그거 학교마다 이제 달라 그러니까. 이주호 장관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자마자 국어 이 선생님이나 국어 이쪽 강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18종 그걸 다 봐야 되는 거냐 일종의. 교과서를 전부 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안 내냐면 문학은 그냥 보편성을 가기 때문에 어느 내도 예교과에서 있는 거냐 이렇게 따지지 않는데 비문학 항목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교과서에 그 문항을 넣으면 네. 그걸 밀어주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안 그렇죠. 내는 맞아. 거예요. 그렇지. 당연히 비문학은 그래야지. 문학은 내지만. 근데 이걸 굉장히 지금 너무 쉽게 생각해갖고 국어에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청와대에서 이게 성명을 낸 거죠. 아, 그 얘기가 아니다. 공교육이다. 그러면서 무슨 킬러 문제, 킬러 문제를 없애라고 하는 거다. 왜 킬러 문제를 내서 학생들을 약자들을 힘들게 하냐. 참 그렇게 따뜻한 분이세요. 내가 보니까. 근데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왜 그런 데만 쓰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현성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따뜻한 분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아니 하셨군요. 그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여러분, 거잖아요. 이게 김현성 문학적으로 소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따뜻한 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호도하시는 이게 윤석열 같은 태도예요. 문학적으로 얘기하는 걸 이해를 못해.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문제 하나 내는 데까지 신경 쓰는 분이 노동자가 사망하고 예를 들면 전세 사기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따뜻함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아니, 냉정하잖아요. 주가 전세 사기를 주가 사기랑 비슷하게 생각해 버리고 말이야. 그리고 뭐 죽음을 방조했다고 이따위 얘기는 하고. 진짜 나는 이런 데서 정작 따뜻한 마음이 나와야 되고 여기는 전문가들한테 맡겨놔. 본인이 무슨 수능 전문가입니까? 뭐 수능 무슨 검사로서 수능 조사했다고 수능 전문가입니까? 수능 조사 몇 번 하면 전문가가 됩니까? 그러니까 자 그건 그렇고 또 우리 슈퍼챗을 쏘신 분 있어서 아 그래요? 소개를- 오늘 슈퍼스 왜 이렇게 많으냐 보시지? 양인주님 언제 봐도 들어도 안구정화 청력정화 최진봉 교수님 2만 오늘도 원이나 화이팅. 보내셨네.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제 팬이십니다. 여기 커피 한 잔 사세요. 이렇게 슈퍼챗 받아도 아무것도 안 써요. 여러분 최진봉 교수가. 슈퍼챗을 받으면 제가 받는 게 아니고요.
오마이 TV에서 가져갑니다. 저는 1원도 받질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아무튼 뭐 오마이 아니, 저도 TV에서. 좀 이렇게 그 나쁜 오마이 TV에 얘기하세요. 가짜 뉴스를 생산하려고. 이 가짜 같은 인간, 이 화차 같은 사람 같으라고 이런 사람 이러면 되겠어요 지금? 아무튼 뭐 오늘 뭐 그냥 뜨겁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네. 보면 그래도 많이 올라오고 큰 소리 치는 인간들 보면 나중에는 지는 더 구린 것가 나온다. 입시 기본 계획은 시행 2년 전에 예고 공포에서 고등학교 입학생이 고교 기간 동안 교육 과정을 다 인수해야 되는데 그게 무식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그럼요. 하고 아니 있습니다. 정말로 입시 문제를 이렇게 진짜 5개월 남겨놓고 지금 입시 현장 이게 여러분 쉽게 낸다 그래갖고 이게 사교육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일단은 쉽게 내면 수시보다는 이제 이 정시에 굉장히 이게 몰리게 되고 이 쉽게 내서 변별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내신이나 논술, 대학에서 하고 있는 논술 이거에 더 자체. 이제 비중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각 그 학교별로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주변에 학원 가보면 땡땡 고등학교 뭐 내신 올려주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맞아. 사실. 그러면 내신 비중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학원에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되고 그리고 입시 제도가 일종의 불확정성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시를 불확실성. 컨설팅하는 이런 컨설턴트들이나 학원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해요. 아메바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저는. 그거는 김현성 소장의 개인 의견입니다. 오마이 아니, 좀 뉴스, 보여주세요. 오마이 TV나 최진봉 오마이 교수도- 뉴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니 그 발언이었습니다. 윤석열이 그러면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오마이 뉴스의 공식 입장이 아니면 근데 뭐 우리가 명확하게 옛날에 밝혀드립니다. 그랬잖아요. 자, 멍구. 김현성 개인의 발언이었습니다. 아니 멍구, 네. 멍게, 방송통신. 떡부, 똥개 이런 네 가지로 뭐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네 가지 사분면에서 이 네 가지도 김현성 소장의 개인 의견으로 오마이 TV랑 아니, 직접적 연관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인 추억님이 의견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많이 얘기하는 슈퍼챗, 리더십 흐름이에요. 슈퍼챗. 이게 제일 얘기를 중요해요. 끊는 거예요. 지금 끊는 패널의 거예요. 얘기를 지금 슈퍼 자꾸 끊어요. 슈퍼챗 중에 추억님이 이주호 대신 최진봉 교육부 장관 임명 가자 감사드립니다. 갈 거예요? 윤석열 밑에서 장관 하고 내가 싶다고요? 몇 번을 얘기해요. 이렇게 진짜 아니 내 말을 너무- 지금 이해를 못. 내가 아까 그랬죠. 아까 내 말 이해 못했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을 일에 대해서 아까 제 말 이해 못하더만. 가겠습니다. 가겠다고? 그러나 부르질 가세요. 않습니다. 아무튼 가시고 아무튼 진짜 멍부인 것 같아요. 윤석열이 멍청하면서 막 부지런하기만 해요. 보면 막 네. 뭐만 생각 같이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번에 밑에 자막에 그 패널의 발언은 방송사와 관계없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띄워주세요 나중에. 최 교수님도 함께한다. 아니 그리고 우리 압구정 얘기 한번 합시다. 아, 그렇지. 앞으로 얘기하죠. 우리 근데 앞구정이 한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지금 얘기했던 사교육 이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본인이 뭐라 그랬냐면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근데 얼토당토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지금 자율형 산업교육을 뭐 특목고, 과학고, 외고 그렇죠. 이런 거 다 놔두잖아요. 나도 그러면 일반적이죠. 여기가 사교육부가 더 많이 들어. 여기 들어가려고 중학교 조기 때부터. 사교육을 하는 그렇지. 거죠. 조기 근데 사교육. 이건 그대로 놔두고서 맞아요. 수능 문제 뭐 해결해 가지고 사교육이 없어져요? 맞아요. 말이 안 되고 아니, 아까 그것도 얘기했듯이 과학고 뭐.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을 위해 내신 성적 때문에 또 학원을 다녀 애들이 맞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죠.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전문 뭐 타겟으로 하는 반도 또 있다며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수능 문제 바꾼다고 해서 이게 해결된 문제냐고 사교육의 문제가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근본적으로 거예요. 고쳐야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율배반적인 게 많은 거예요. 어떤 특정한 데는 그 원칙을 적용해요. 그리고 사교육을 줄여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정말로 이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어떤 뭔가 아픔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예를 들면 초중학교 특히 중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예를 들면 지금 과학고, 네. 자사고, 네. 특목고 이걸 의대를 겨냥해서 가려고 하는 이 현상들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없앤다고 하든가. 근데 이건 살려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과학고도 그러면 이게- 사교육비가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요. 똑같아. 근데 똑같아요. 김현성 수장도 자녀가 있잖아요. 아, 지금 몇 학년이죠? 애가 셋이나 돼요. 그러니까 몇 학년이에요? 지금 둘은 다 이제 대학까지 갔고 그렇고. 이제 저 중1이 하나 있습니다. 중1. 그러니까 중1 네. 같은 경우는 사교육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죠. 그러니까 안 할 학원 수가 보내죠.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능이 뭐 문제가 바뀐다 하더라도 중1이 사교육을 받는 것 자체는 막을 수가 없는 아, 거죠. 막을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막을 수 없고 어떤 제도든 결국은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논의나 이런 소통 없이 막 그러니까 너무 지금 현상을 모르는 거잖아요. 당장 지문 안에서 내라, 언어 영역을 국어 교과서 안에서 내라 하는 것도 18종이 있다니까요. 그럼 어느 교과서에 낼 그렇지. 거냐? 맞아. 18개 교과서 중에 어느 교과에 낼 거냐? 18개를 다 내냐? 그러면 내가 배우지 않는 남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나머지 교과서들을 다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면. 그리고 문학하고 비문학 지문이 있는데 결국은 그럼 비문학 지문도 교과서에 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딱 어느 교과서에서 내는지를 그렇지. 특정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 그러면 이제 그게 편파가 되는 거예요. 그럼 편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밀어주게 말이 되는 안 되는 거예요. 거고. 그렇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지문에서 문제를 낼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수능이 그럼요. 매년 이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난이도를 비슷하게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다른 지문을 이용해서 예문을 바꿔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차라리 만약에 저는 이게 수미상관하려면 대통령의 얘기가 뭔가 원칙적으로 철학을 갖고 있다 느끼게 하려면 수능은 그냥 대학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일종의 패스나 페일 이 정도로만 구분하자. 그냥 결과를 점수가 아니라 이건 대학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없다. 3학년 동안 우리가 교육을 뭐 이런 받았는데 그 정도로 그냥 치부하고 나머지는 이제 대학에 맡기든가. 그럼 차라리. 본고사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이게 맥락적으로 맞으려면 본인이 근데 전혀 다른 건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복합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가 엮여 있는 거냐. 교육을 그렇지. 그래서 오죽했으면 100년 대계라고 했겠어요. 교육을.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게 수능을 5개월 앞두고서 이런 발표를 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수능이 끝난 뒤에 네. 내년도 수능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러면 될 문제를 이렇게 5개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6월 그거 전국 고사 모의고사 보고 자기의 부족한 점이 뭔지 앞으로 수능 전략은 어떻게 그렇죠. 할지 그다음에 수능 문제는 어느 정도 난이도에서 나올지를 다 분석하는 거잖아요. 학생들은.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담당 국장 잘라버리고 평가원장 잘라버리고 물론 평가원장 스스로 물러났지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완전히 판을 흔들어 놓으면 학생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상으로도 국민들 사이에 이 문제가 얼마나 공론화되어 있느냐. 예를 들면 6월 모의고사 이후에 뭐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너무 어렵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식의 이제 공론이나 여론이 이렇으면 저는 또 근데 진짜 나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 평가하시는 사람들 이 글을 읽어보면 6월 모의고사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쉬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쉬웠다. 네. 특히 이제 수학에서도 킬러 파트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유일하게 이제 국어에서 뭐 비문학인가 아무튼 비문학 항목에서 이 교과서에 없는 항목이 지문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욱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그 긴 계획을 가지고 긴 어떤 플랜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아니, 느낌이 없다는 그게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문이라고 하는 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예문을 꼭 교과서에 있는 예문을 넣어야 돼요? 그건 아니지. 그렇죠. 어떤 예문을 넣던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풀 때 일 수 있는 원리나 논리를 그렇죠. 제대로 맥락을. 이해하면 이것도 풀 수 있는 거야. 맞아요. 지문이 바뀐다고 해서 못 풀어요? 그거는 실력이 아니지. 그걸 외워서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예문을 바꾼다고 해서 지문이 교과서에 없는 걸 썼다고 해서 그게 교과서 밖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난이도가 교과서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고 그렇죠. 그렇게 풀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거라면 그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그럼 좀 무식한 거지 한번 무식한 거죠. 무식한 거예요. 정말 무식한 거고 정말로 진짜 교육도 포기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연설에서 오포, 뭐 정치 경제, 안보, 그다음에 이제 안전 포기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거기에 교육 포기, 6포가 될 지금 진짜 교육도 포기한 것 같아요. 6포는 먹는 거 아닙니까? 오랜만에 최 교수 드립 났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새로운 또 이제 조를 하나 만들었어요. 뭡니까? 이거 포기 들으면서. 네, 포기. 포기는 이게 배추를 셀 때 네, 배추 포기, 몇 포기, 몇 포기 이렇게.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배추 정권이다. 포기만 한다. 배추 도살 아니고? 배추만 샌다. 배추만. 배추만 된다. 샌다. 언제 몇 포기가 될지 몰라요. 지금 5포기까지, 6포기, 6포까지 그래서 나왔는데 여러분은 배추 정권이다. 몇 포기의 배추 정권이냐? 이제 배추 같은 정권이다.